ETF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기획특집 ETF 고수에게 듣는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윤주영 ETF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테마형 ETF에서부터 섹터형 ETF까지 ETF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ETF 상품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오늘은 원자재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금융시장이 좀 발전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하고 채권 투자에서 벗어나서 뭔가 대안 투자를 찾게 되는데 그 예로서는 뭐 원자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해치펀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은 원자재 ETF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국내에는 원자재 ETF가 이미 상장이 돼 있고요. 원자재 ETF를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구별해 본다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어떤 특정한 전략에 투자하는 거 또는 특정한 섹터 또는 특정한 품목에 투자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그 원자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원자재 품목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섹터의 원유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농산물 섹터에 투자하는 ETF 또는 뭐 콩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귀금속 섹터에 투자하는 ETF, 금과 은에 투자하는 ETF 그다음 뭐 비철금속 중에 이제 뭐 구리에 투자하는 ETF 또는 비철금속 전체에 투자하는 ETF 이런 식으로 다양한 ETF들이 현재 상장돼 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알아봤던 테마라든지 섹터형 ETF도 그렇고 지금 원자재 ETF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ETF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원자재 ETF 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투자에 지금 적합한 ETF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상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 은 ETF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그 원유에 투자하는 원유 선물 ETF 이 두 가지 상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금은 선물 ETF, 타이거 금은 선물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상품은 벤치마크 자체가 S&P에서 발표하는 S&P GSCI 프레셔스 메탈 인덱스를 추정하게 됩니다. 말뜻 그대로 금과 은에 투자하는, 즉 귀금속 섹터에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금의 한 85%, 은의 15%가 투자가 됩니다.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물 만기에 따른 롤오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타이거 원유 선물 ETF인데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는 S&P GSCI 크루드 오일 인핸스드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즉 크루드 오일 중에 그 WTI라는 그 원유 품목에 투자하는 그런 선물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상품은 롤오버 자체를 인핸스 시켰다. 즉 선물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더 최적화해서 만기 2월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ETF 상품에 대해서 쭉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ETF를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은 섹터, 즉 귀금속 섹터 ETF를 추천해 드렸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뭐 QE3라든지 각국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고 또한 통화 정책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귀금속 섹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경기가 불확실함에 따라서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금과 은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머징 국가 경제 성장에 따른 귀금속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상승도 기대되는 그런 ETF입니다. 두 번째 상품인 원유 선물 ETF는 네.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유 가격 자체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또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가 또 단기간에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원유 가격이 상당히 급락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유 선물 ETF는 단기적으로 현재 가격 메리트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롤오버 자체가 위험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롤오버에 따른 어떤 이슈가 좀 적은 그런 상품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은 선물 ETF 그리고 이 원유 선물 ETF의 지금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밑에 종목명을 또 띄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명 가운데 가로치고 H라고 쓰여진 부분이 환해지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유의점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네. 그 ETF 이름에는 기본적으로 그 최소한의 정보들을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타이거 금은 선물 H라는 ETF가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타이거는 운용사의 브랜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인 금은은 투자 대상, 즉 금과 은에 투자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 방식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H라는 것은 결국은 해지의 약자인 H인데 환해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들은 전부 다 환해지형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이 달러 약세 구간에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해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원자재 가격이 강세 구간에 그 환에 따른 손실이 추가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원자재 가격만의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약간의 그 이득이 상쇄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ETF는 일반적으로 환해지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금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가져가도 좋고 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ETF 상품별로 그렇다면 목표 수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하는지 장단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단기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월수를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 실제로 원자재 ETF의 수익률 동향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저희 원자재 ETF의 그 연초 이후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는 지금 농산물 선물 ETF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원유 선물 ETF가 마이너스 11%로 가장 나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간별로도 보면 품목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큰 변동성과 그리고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원유 선물 ETF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저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 정도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금은 ETF는 여기 수익률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꾸준하게 지금 현재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분산 투자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자재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것은 또 선물 ETF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 특집으로 ETF 고수에게 듣는다 시간을 4회에 거쳐서 마련을 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ETF에 투자할 때 앞으로의 유의사항이라든지 당부의 말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ETF는 이론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론 가격이라 하는 것은 펀드의 순자산 가치 NAV를 얘기하고요. 이 NAV가 실시간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NAV를 보면서 현재 가격을 비교해서 거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ETF의 이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상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ETF가 어느 자산을 들고 있는지 투자 구성 종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역들은 손쉽게 우리가 HT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투자자들이 거래량만 보고 지금 ETF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ET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인 보수가 저렴하다. 그리고 운용을 잘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라든지 아니면 추적 오차 이런 것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특집 ETF 고수에게 듣는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윤주영 ETF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ETF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기획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10년 동안 ETF 상품 외형적으로 무려 39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또 투자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시장 선진화와 그리고 질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